네, 이러한 미국의 구상, IMF하고 브레튼 우즈의 구상은 뭐냐면은 달러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급증하는데 IMF나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미국은 그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딱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 해주냐? 연준도 못하죠. 왜냐하면 그런 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럼 누가 해주냐? 바로 미국이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연준 외에 누구냐? 미국에 있는 일반 민간 은행들이 했던 거죠. 민간 은행들은 어, 유럽에게 예금을 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연준이 우리가 제가 지난 이전의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던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은행에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지급준비금하고 또 뭐 거의 그 유사하죠. 기능적으로 본다면요. 지급준비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은행이 그것을 저걸로 갔죠. 그 예금으로 지급준비금으로 받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금으로 유럽의 은행들한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준은 그걸로 그 돈을 풀 때 또는 유동성을 공급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직접 은행한테서 저걸 사는 거죠. 그 채권을 국채를 사는 게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빌려주는 게 있었죠. 여기 빌려주는 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준은 그 자산으로 그 채권을 갖듯이 미국의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은행들은 그 단기 예금을 할 때 이 이자율은 거의 0에 가깝죠. 근데 장기로 채권 빌려주면은 이거는 뭐 사적인 기업의끼리 이제 벌어진 일이라 전혀 뭐 알 수가 없었는데 아마 뭐 모르긴 해도 10%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왜냐면 누구나 미국 달러 유동성을 원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처음에는 서로 뭐라 해야 되나요? 잘 굴러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돈을 원하는 측이 있었고 돈을 공급할 측이 있었고 해서 이게 뭐 잘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쌓이다 보니까 특히 유럽이 전체적으로 그 전후로부터 복구가 점점 이제 경제 재건이 되면서 뭐 마샬 플랜이라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미국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다 갚고 이제 흑자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마이너스 다 이제 부채 다 청산하고 흑자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제일 큰 관심 뭐냐면 흑자가 쌓였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쓸까? 그거겠죠. 그러면은 어떤 것은 이거 금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하겠죠. 실제 이제 금으로 이거를 바꾸려고 했던 시도들도 많았고요. 실제 받았고요. 금으로 바꿨고 해서 그런 이제 환율의 불안정성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죠. 그러다가 이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IMF 체제 자체로서는 브레튼 우즈 체제 자체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그 능력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체제 자체가 고정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냐? 바로 정확히 50년 전 71년이죠. 71년 8월 15일 그때 닉슨이 그 유명한 금태안을 오늘부로 정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발표하게 되죠. 정확히 50년 전이에요. 지금이 2021년 광복절, 우리에게는 뭐 굉장히 중요한 광복절이지만 닉슨에게 있어서는 미국에 있어서는 이게 유럽의 전후 복구가 완성되고 그리고 완성된 것뿐만 아니라 점점 이제 그들의 그 흑자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들 보유한 달러에 대해서 유럽이 보유한 달러에 대한 저걸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 금태안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딱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어떻게 그 요구를 맞춰줄 수가 없는 그러면은 결국에 그 전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은
맨 위에 골드와 IMF SDR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면 그걸 달러를 금 1을 온스당 달러 저 35달러를 바꿔줄게. 그 당시 SDR 환율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예를 들어 1달러라고 하면은 1달러는 뭐 0.5 뭐 SDR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겠죠. 모든 게 정해져 있었겠죠. 그다음에 마르크하고도 독일 마르크하고도 당연히 그 비율이 딱 정해진 고정 환율제로 이렇게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닉슨은 금태안을 정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좀 더 재밌는 거는 닉슨의 뭐 위키를 한다든지 위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닉슨의 이 금태안 정지 또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말 요거를 미국이 넘쳐나는 무역 적자, 뭐 넘쳐나는 재정 적자에 의해서 유럽의 각국이 보유한 달러가 과연 금태안으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의심이 들어서 그 금태안으로 쏠리니까 미국이 금태안을 정지했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그 당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무역 적자만 보면은 무역 적자는 오히려 플러스였습니다. 무역 흑자 상태인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그 닉슨의 금태안 정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유동성이 증가한 게 더 큰 이유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증가하고 무역 적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바로 요 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미국의 은행이 유럽의 은행에 대해서 단기로 이렇게 예금을 해준다, 예금을 빌려준다. 이거는 무역 적자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금융 자산을 빌려주고 단기 금융 자산을 빌려주고 나는 또 이쪽은 장기 금융 자산을 빌려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역 적자에 잡히지도 않죠. 왜냐하면 무역 적자는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상품을 얼마나 팔았느냐 사왔느냐 요거에 수입 수출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즉 금태안 정지를 또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이 종말을 무역 적자랑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최근에 IMF로 이제 돌아와야 되겠죠. 네, 새로운 IMF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가고 있냐면요. 이제는 SDR allocation과 SDR holding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냐면은 기존의 SDR 기존의 이제 IMF의 방식하고 이제 좀 완전히 이제 새로워진 건데요. 뭐냐면은 IMF는 이제 회원국이 있죠. IMF 회원국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각 나라마다 쿼터 할당량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은 뭐 17%, 우리나라는 1%, 뭐 이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DR 알로케이션을 예를 들어 1000을 하겠다, 100이라고 하죠. 100을 하겠다. 그러면은 미국은 SDR 알로케이션을 이게 17% 정도 갖고 있으니까요. 17 정도를 받는 거예요. 여기는 미국, US.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 이게 대략 우리나라 한 1% 정도 되니까 1을 받습니다. 전체 100을 이제 SDR이라는 걸 발행을 하면요. 근데 여기에서 이 SDR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알로케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제가 오른쪽에 썼다는 건 부채라는 얘기죠. 그러면 홀딩스라는 개념인데요. 또 동일하게 17 이렇게 한국 1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차 대조표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미국의 대차 대조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환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홀딩스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자산에 있는 알로케이션 이건 절대 못 바꿉니다. 그냥
1이면은 그냥 계속 1인 거예요. 새로운 알로케이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7 받았으면은 그냥 계속 17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현재 뭐 이런 상태라고 봅시다. 보면요. 자산에도 17, 부채에도 17인데 이 얼로케이션과 홀딩스에 대한 이자율은 둘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자율은 0.05%예요. 그러면 얼로케이션을 만약에 내가 뭐 1억을 받았다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홀딩스 즉 자산 쪽에도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 얼로케이션 쪽에도 1억이 있으니까 아무런 경제학적 의미가 없죠. 왜냐면 자산에서는 0.05% 이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부채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자율이 발생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IMF가 이렇게 이제 설계해 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의미가 있냐?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갑자기 지금 이제 얼로케이션이 이게 1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계산하기 좀 복잡하니까 우리나라 뭐 둘 다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10이 있어요. 홀딩스 얼로케이션 10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US 달러가 이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홀딩에서 2를 줄이고 여기는 홀딩 그 다음에 달러로 이만큼 늘어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홀딩 한 게 10이었다가 8로 줄겠죠. 그 다음에 알로케이션 한 거는 10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달러가 이만큼 늘어나겠죠. 우리나라 한 거. 그러면 이 결과 어떻게 되냐? 얼로케이션에서는 이자를 내야 되죠. 그 다음에 홀딩스는 이자를 받는 건데 홀딩이 줄었으니까 이만큼 줄었으니까요. 결국 이 이자는 이 IMF SDR에 대한 이자는 2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달러를 갖고서 그 뭐 필요한 데 쓰면 되겠죠. 요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XYZ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처음에 알로케이션 100, 홀딩 100으로 시작을 했다가 뭐 홀딩 달러가 필요해서 이렇게 10만큼 그러면 홀딩을 줄이고 홀딩을 갖고서 SDR 홀딩 한 거 SDR을 가지고 가서 10만큼 가져와서 나 이거 달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건 환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환율은 1 SDR은 대략 1.42 달러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미국이라면은 미국은 뭐 알로케이션이 100이었고 홀딩이 100이었다고 치면은 누군가가 와서 10만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달러는 10만큼 줄겠죠. 이만큼 줄 거고 그 다음에 홀딩은 10만큼 늘어나겠죠. 즉 미국의 홀딩이 늘어나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재밌는 거는 이게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즉 뭐냐면은 어떤 나라가 나는 홀딩을 그 홀딩이 이제 이렇게 현금을 바꿔서 홀딩이 줄어들었는데 이 달러로 이제 바꿨어요. 근데 이 달러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 이거 이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난번 그거 바꿔 다시 달러로 바꿔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만기가 정해져 있는 어떤 채권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이 얘기는 결국에 미국의 입장에 만약에 이제 그게 미국이라면은 미국의 현재 홀딩은 만약에 6,500억 불을 한다면 이게 대략 한 1,000억 불 정도 더 늘어나는데요. 여기 1,000억 불이 있어요. 홀딩. 그 다음에 알로케이션 1,000억 불이 이렇게 새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다 바꿔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IMF 그거에 있어서 이게 쉽게 이렇게 바꿔진다는 건 뭐라 해야 되냐, 이제 아주 이 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뭐 달러를 엔화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SDR 알로케이션하고 SDR 홀딩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6,500억 불 요거를 바꾸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그 최대치가 될 텐데요. 홀딩할 수 있는 또는 그 알로케이션이 얼마나 되느냐? 그럼 고소득 국가의 67%가 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IMF가 자 제가 이제부터 SDR 알로케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쿠폰 같은 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한테도 주고 부자 나라한테도 주고 하는데 부자 나라들이 67% 거의 70%에 가까운 거 3분의 2를 가져간다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IMF 룰에 그 규칙에 의해서 미국은 예를 들어 17%, 일본은 뭐 3%, 어디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쭉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작 그게 이 IMF SDR이 필요한 나라들은 어디냐? 저소득 국가들이겠죠. 그러면 저소득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이번에 6,500억 불을 SDR 얼로케이션을 해서 쫙 나눠줬을 때 그 쿠폰을 제일 필요한 데들은 1% 가져가요. 1%면은 6,500억 불이면 65억 달러겠네요. 네, 65억 달러. 대략 한 70억 달러 정도 이 저소득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굉장히 적죠. IMF에서 이번에 통 크게 한번 인식 후하게 썼네 하는데 사실 고소득 국가 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이 나라들은 사실 그렇게 달러가 그렇게 필요한 나라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알듯이 굉장히 유동성이 지금 넘쳐나고 있죠.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지금 무슨 일도 벌어지냐면은 미국에서는 뭐 1조 달러씩 오버나잇 RRP 시장으로 다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미국한테 이 SDR 그 알로케이션이 17%인데 이거에 의하면은 대략 한 1,000억 정도, 1,0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받는데요. 그 쿠폰을 받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 이건 의미 없는 쿠폰인 거죠. 왜냐면 미국이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원화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브라질에 뭐 헤알화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루블화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왜냐면 이미 전 세계는 지금 달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얼로케이션을 받아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다른 데서 그걸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뭐 그런 거고, 이거는 IMF SDR의 지금까지 이자율 변화를 한번 본 건데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0.05%. 그 다음에 높았을 때 2019년에 미국의 이펙티브 페드 펀드 레이트가 거의 2.5%, 3% 가깝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이렇게 그걸 따라서 이렇게 여기에 이자율도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SDR인데요. SDR 이 빨간색이 얼로케이션을 의미하고요. 요 파란색이 그 홀딩을 의미하는데 얼로케이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제 얼로케이션이 딱 해주면은 이렇게 쫙 일정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얼로케이션도 막 변하죠. 조금씩 변하죠. 이건 뭐냐면 SDR하고 미국 달러하고 환율은 변하기 때문에 이게 변한 건데요. 정확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얼로케이션은 변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홀딩은 변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힘든 나라가
예를 들어 뭐 가나라고 해보죠. 가나가 홀딩을 달러로 바꾸기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SDR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이제 IMF가 만들어 놓은 시장인데 거기에서 SDR을 갖고서 거래하겠죠. 그럼 달러 있는 나라들이 바꿔주면 되겠죠. 주로 미국이 바꾸는데 문제는 뭐 미국과 달러 있는 나라들이 바꿔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만 하더라도 이 얼로케이션하고 홀딩에서 홀딩이 많아진다. 즉 달러 이 SDR 홀딩이 많아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국 화폐를 자국 화폐를 원하는 나라하고 SDR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IMF 이 SDR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거는 뭐냐면 홀딩에서 얼로케이션을 뺀 값, 요 값이 얼마나 크냐 이 따라서 이 SDR의 유용성이 판단될 텐데요. 제일 큰 나라인 미국만 보면은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이게 뭐냐면은 SDR을 기껏 만들어봤자 큰 의미 없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안타깝지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DR의 문제점을 뭐 지금까지 이제 쭉 얘기했었는데요. 실제 거래에 굉장히 제약이 많고 이게 민간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돼요. SDR은 중앙은행끼리만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도가 굉장히 점점점 의미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옐렌 재무부 장관하고 미국 그 공화당의 케네디 상원의원하고 거의 말싸움, 뭐 아주 심각한, 실제 보면 말싸움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케네디 상원의원은 부정부패,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에 이런 뭐를 아주 자그마한 뭐 독재 국가로 돈이 흘러갔다. 그러면 야, 그런 거 다 엉뚱한 데 쓰이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실제 뭐 독재 국가라서라기보다도 레바논에도 뭐 20억 한 2억 달러 정도 돈이 이전에 저 SDR을 통해서 그 자금 조달했고, 베네수엘라도 뭐 거의 1억 달러 돈을 했는데, 여기 뭐 독재 국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경제가 망가졌어요, 이 두 나라들이. 그러면 그거를 SDR로 바꿔준 나라는 뭐만 챙기고 있냐? 예를 들어 레바논에 2억 달러 빌려준 나라가 있었다. 그러면은 2억 달러어치 자기네 알로케이션은 그대로인데 그 홀딩수만 높아졌잖아요. 그럼 2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이자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나라로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각국 나라별로 이렇게 그 나라의 이제 해외 부채, 빨간 게 해외 부채예요. 그 다음에 현재 만약에 지금 이번에 했던 6,500억 불 US 에 해당하는 6,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얼로케이션이 된다. 그러면은 그 받을 수 있는 얼로케이션 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 IMF나 국제사회에서는 3조 달러의 SDR 얼로케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유럽하고 유럽 센트럴 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쪽을 보면은요,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좀 동부 유럽이겠죠. 그쪽에 보면은 이미 전체적인 해외 부채 외채가 한 대략 한 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SDR 6,500억 달러를 요걸 해주면은 대략 한 400억 달러 정도라서 여전히 모자라죠. 근데 이제 3조 달러 SDR 얼로케이션 하면은 뭐 이거 충분히 뭐
갑구도 많으니까 남으니까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가난한 나라들이고 지금 문제 많은 나라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나라들인데요. 이 정도 하면은 부채 문제 다, 외채 문제 다 해결하니까 3조 달러 예를 들어 SDR을 해준다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주자라는 건데, 방금 전에 찾아봤듯이 SDR을 통해서 실제 부자 나라들이 그 나라에 화폐를 공급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거의 없다. 어떻게 보면 그림 속에 떡이라는 거죠. 현재 SDR의 위치는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또 재밌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SDR하고 중국 위안화에 이제 관련된 건데, 좀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SDR을 현재 미국 중심의 달러 본위 체제에서 이걸 탈피해서 SDR로 가자 이러는데, 방금 전에 봤듯이 SDR은 현재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국가의 선의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SDR이 잘 됐다면은 많은 나라들이 그거 많이 썼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는 뭐냐면은 국가의 그 경제 상황이 그나마 좋은 선진 국가들의 선의에 의해서 이게 작동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자 나라들이 SDR 바꿔줘 했을 때 no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국가의 체면에 손상은 가겠지만, 그 국가가 만약에 그 정권이 예를 들어 트럼프, 제가 봤을 때 아마 트럼프 정권이라면 굉장히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 이후에 또 그런 정권이라면은 굉장히 이제, 만약 바이든 정권이라면은 체면상 해줄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양이 굉장히 제한되지 않나.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위안화하고 한번 본다면요, 위안화에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위안화 국제화 하면서 그거에 이제 굉장히 큰 하나의 사건으로 2016년 위안화가 드디어 SDR에 편입이 됐습니다. SDR에 편입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SDR을 만들 때 달러화, 그 다음에 파운드화, 그 다음에 유로화는 요즘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엔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요거에 그 상대적 가치를 부여해서 그 나라의 이제 경제적 발전을 반영을 한 거죠. 여기에 위안화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죠. 위안화가 이제 2016년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고 대략 3.4% 넘는 쿼터를 받았습니다. 즉 이번에 예를 들어 1,000억 불 SR 알로케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30억 불 이걸 받는 거예요. 그 SDR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중국의 계속 요구해 왔던 거였고, 요게 이제 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큰 뭐 발걸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이게 보면 조셔추안이라는 인민은행장 출신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굉장히 그 중국에서 오랜 기간 그 인민은행장을 역임했던 분인데요. 이제 2008년 경제 위기 생기니까 2009년에 저마다 다 얘기하죠. 이 국제 금융 위기가 생기지 이걸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또 이 SDR은 경제 위기만 생기면은 꼭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 타령 같은 그 주제로 늘 등장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봤듯이 SDR이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이게 이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려면은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고 달러하고 동일한 걸로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냥 달러 쓰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새로운 SDR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작동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한계가 많고, 실제 미국의
SDR이 얼마나 작동하는지 보려면은 미국의 이 알로케이션, SDR 알로케이션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 뭐냐 홀딩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홀딩스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낮아지기도 해야 되는데 홀딩스가 이 알로케이션의 바로 위에서 조금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은 큰 의미 없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뭐 이 SDR 사용하는 게 새로운 국제 통화 질서를 만든다.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위안화 SDR을 만드는데 SDR을 하는 데 있어서 위안화가 편입이 됐다. 이것도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이 정도의 의미밖에 지니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뭐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아직은 크게 많이 쓰이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게 경제 규모가 작고 지금 어려운 나라,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사실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국제 경제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냥 IMF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작은 나라들의 경제를 살려주는데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 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SDR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문이나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거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기자가 기사거리 없으니까 쓰는 정도, 이 정도 아마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아마 8월 지나면 아마 뉴스가 되긴 할 텐데요. 그때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현재 SDR은 이런 상태에 있다. 이 정도로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SDR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